우리 교재 실전 연습에 11번 2019년 3월 고1학평 34번 문제인데 우리 교재 11번 문제입니다. 요 녀석은 사실 보자마자 바로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야 됐죠. 3초 만에. 보면은 지금 우리 흐름 잡은 게 뭐였어요? GPS. GPS는 왜? 여기가 아니네. 어떻게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것일까? GPS 위성, GPS 수신기, 그리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상대성 이론. 이렇게 정확하게 구한다. 이렇게 계산된 거리는 수신기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삼변 측량법을 알아야 된다. 삼변 측량법 설명이 쭉 나와 있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GPS 수신기는 자신의 현재 위치를 파악한다라고 돼 있죠. 이거 전부 다 뭐예요? GPS에 적용되어 있는 원리인 거죠. 원리가 뭐예요? 상대성 이론도 있고, 뭐 삼변 측량법으로 말을 하는 요런 원리도 있고, 요런 원리를 이용해서, 그리고 구의 형태로 나타났을 때의 겹치는 지점에서도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어찌됐건 간에 이거를 아닌 거를 X 치면서 넘기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죠. 발전 과정 없고, 시간 순서 없고, 다른 대상 없고, 장단점 설명 없고, 다양한 종류 없고, 다양 없고, 일정 기준에 따라 분류 없고, 유용성은 유용할 수 있겠지만은 유용성을 설명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걸 보면서 유용하겠구나, 내 위치를 알 수 있으니까라는 걸 느낄 수 있을 뿐이죠. 근데 그건 지문에 안 나와 있죠. 앞으로의 전망 없어요. 이렇게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고, 요거 그냥 이름 찾아주세요. 2만 킬로미터 찾아봅시다. 2만 킬로미터. 위성은 약 2만 킬로미터 이상의 상공에 있다. 그런데 일정한 속력, 정해진 궤도. 사실 지문 잘 봤으면 이 정도는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선지는 이거인 거죠. 원래는 이 두 개가 그대로 붙어 있어야 되는데 두 개를 놓아 놓은 거야. 그리고 2만 킬로미터를 먼저 찾게 해가지고 여기보다 역순환으로 역방향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부분에 두 번째 정보를 준 건데, 사실 이 정도는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요 정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동그라미 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 정도만 이렇게 찾아주고, 아니면은 바로 다시 두 번째 거 거의 시간 차이 없이 하나 찾고 바로 두 번째 거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처음에 지문 잘 읽으면서 잘 잡아놓으면 괜찮아요. 기술이라고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자, GPS를 이용하면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현재 위치 이런 단어 찾아줘야 됩니다. 어디일까요?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GPS로 인해 가능하다. 현재 위치 확인. 맨 앞문단에 나왔던 거죠. 이거 살짝 여기 못 보고 나머지 보면은 살짝 시간 걸릴 수가 있겠는데 이거에서 틀릴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3번. GPS 수신기는 GPS 위성에 보낸 신호를 바탕으로 자신의 위치 정보를 계산한다. 제대로 흐름 잡으면서 읽었으면 이거 바로 체크해야죠. 뭐예요, 이거? GPS 수신기. 이 이름 자체가 뭐예요? 신호를 보낸다라고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하면은, 지문에서 위성에서 신호를 수신기가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신이랑 반대말로 뭐가 있어요? 송신기가 있죠. 이 자체가, 수신기가 신호를 받다, 수신이라는 게 숫자 자체가 받다라는 거예요. 받을 숫자예요. 그리고 송신, 이거는 뭐예요? 그럼 뭐겠어요?
보낼 송자인 겁니다. 그래서 받는 녀석이 보낸다고 하는 것부터가 이미 말이 안 된 거죠. 이거는 그냥 수신이라는 단어의 의미만 알아도 굳이 지문을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GPS 위성, GPS 수신기 간의 4번입니다. 거리를 빛의 속력으로 나누면 위성의 신호가 수신기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거 R은 T 곱하기 C인데 빛의 속력이 뭐였어요? C였죠. 그리고 거리 나눈다는 말은 뭐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 t는 뭐죠? 시간이 되죠. 이건 그냥 이 공식 r은 t 곱하기 c를 둘 다 c로 나눠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준 거에 불과합니다. 전혀 어려울 거 없죠. 그리고 5번 3변 측량법이란 기준점에 3변 측량법 이거 이 지문 들어가지고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본 것 같은데 이 기준점의 위치 및 대상과 기준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여 대상의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이에요. 3변 측량법 뭐예요? 기준점의 위치와 기준점에서 대상까지의 거리 뭐예요? 대상과 기준점 사이의 거리랑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기준점의 위치예요? 대상의 위치예요? 대상의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P는 대상이었죠. 그래서 얘는 맞는 말. 이렇게 해서 얘도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13번. 요거는 추론인데 엄청 쉬운 추론이에요. 추론 그러니까 특별히 유형화가 되어 있는 녀석인데 밑줄 추론 적절 요 유형인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강의 들어서 알겠지만 이게 실전 연습이니까 앞에 책 한 권 거의 끝냈을 거란 말이야. 다른 강의 들어서 알겠지만 언제나 풀이 방법이 동일합니다. 선지를 보고 골라내는 게 아니고 밑줄, 앞뒤, 문맥 이해를 한 다음에 그거를 적용한 선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줄 앞뒤는 뭐였어요? 그러니까 이 GPS 위성이 지표면에 비해서 매일 왜 이만큼 빨라질까요? 왜 이렇게 빨라질까? 이렇게 빨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지금 결론이잖아. 얘가 낸 결론이라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요 밑줄이 포함된 문단을 읽어주는 게 아마 제일 기본적인 접근 방법일 건데 왜 38.6이 생기게 되었냐라는 거죠. 뭐였어요? 위성이 이동을 해서 위성이 빠르게 이동을 해서 느려지고 있죠. 빠른 이동으로 인해서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여기서 그냥 말해준 이 그대로에 의해서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위성은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위성의 시간이 느리게 흘러요. 얼마만큼? 7.2만큼. 그리고 위성이 중력의 영향을 덜 받아서 빨라짐인데 이 둘을 합하고 뺀 결과로서 38.6 마이크로초만큼 위성의 시간이 빨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밑줄 앞뒤 문맥을 이해한 결과 뒷문맥은 사실 여기서는 뭐 굳이 이해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 이 밑줄에서 이야기하는 38.6이라는 숫자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였어요?
이동 속도가 느려지고 중력이 빨라지는데 얘가 더 컸다라는 거죠. 그거를 말한 선지를 그대로 찾으시면은 바로 5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애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하지만 대충 말은 멋있어 보이는, 있어 보이는 애들 갖다가 넣어두니까 추론 문제를 어떻게 풀지 모르면, 어떤 식으로 어떤 순서로 접근해야 될지 모르면 이런 문제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다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고요.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요거는 교재 14번. 요건 딱 봐도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거고,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했다 그러는데 딱 봐도 3변 측량법이고 동그라미 9라는 느낌이죠. 그리고 우리가 읽으면서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이 그림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간에 여기 3변 충량법 여기 부분을 보는데 지금 이 점은 뭘까? 이 점이 뭘까?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은 지문을 잘 이해했거나 지문 강의를 잘 들은 거죠. 왜 이상한데 저 점이 찍혀 있을까? 이 점이 뭐냐면은 그림에서는 원이었지만 3차원에서는 9로 이 반경이 그려지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겹치는 곳이 두 군데가 존재한다.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우주에 있다. 이것도 역시 겹치는 곳인데 우주에 있어서 고려를 안 한 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점선으로 쳐져 있고 결과적으로는 px의 실선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이걸 보면서 다시 이해하면서 가셔도 되고, 읽은 것을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왔다 갔다 지문하고 왔다 갔다 해도 되고, 일단 머릿속에 있는 걸 바탕으로 일단 시도부터 해도 좋아요. 저는 후자로 일단 하겠습니다. P1, P2, P3는 위성이고 R1, R2, R3는 거리겠죠? 그리고 R1이 R2보다 작고 R2는 R3랑 똑같대요. 그렇다는 것은 거리가 요렇게 측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과 속력에 영향을 미친 다른 요소, 그러니까 장애물 같은 것이 아마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네요. 다른 요소가 없으니까 이것만 보고 풀 수 있게. 자, 그래서 보시면은 1번부터 갑시다. P1, P3에서 P3이 송신하는 신호에는 위성의 위치 정보와 위성이 신호를 보낸 시각 정보가 담겨 있다. 이거는 정보가 어디 나와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그리고 P1, P3의 위치 정보가 달라져도 이런 것이 3점 문제에만 있는 특징 같은 거예요. 물어보는 건 여기를 물어보는데 실제로는 사실 확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지문 전체를 다루는, 지문 범위 전체를 다루는 그런 느낌이 나는 거지, 이 1번 선지에서. 그리고 2번 P1에서 P3가 위치 정보가 달라져도 R1, R3의 값이 변하지 않으면 각각의 위성이 보낸 신호가 PX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달라지지 않는다. 당연하죠. 위성에서 수신기로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무엇이 정하나요? 위성과 수신기의 거리만이 그걸 결정하죠. 왜냐하면 속력은 빛의 속도로 항상 일정하니까요. 그래서 얘네는 위치가 달라져도, 그러니까 거리가 같다면 어디서 보내든 시간은 달라지지 않지?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잘 이해했는지. 3번 P1에서 보낸 신호가 PX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실제보다 짧게 계산이 된다면 R1의 값, 이 거리 역시도 실제보다 짧게 결과가 산정이 되겠죠. 원래 1초가 걸리고 1m의 거리가 그려져야 되는데 0.5초밖에 안 재졌단 말이야. 요거로 결과가 나왔대요. 그러면 당연히
거리는 몇이 나오겠어요? 0.5m가 나오겠죠. 그 말인 겁니다. 3번은. 4번 볼까요? P1이 송신한 신호가 PX에 봐봐. 송신했다 그랬죠. 아까 제가 문제 풀 때 수신, 송신 구분을 지었죠. 구분을 지었죠. 말을 왜 이렇게 안 나오냐? 그 이유가 송신이랑 수신이랑 이 단어 한 글자 가지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P1이 뭐예요? 위성이죠. 위성은 보내는 놈, 보낼 송 해서 송신이라는 게 맞죠. 여기서 만약 P1이 수신했다 그러면 바로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나오겠지만은 3점 문제에서. P1이 송신한 신호가 PX의 목적지, 그 수신기에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P2가 송신한 신호가 PX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은 뭘로 정해지죠? R, 이 거리로 정해지는데 두 개가 같다고 여기서 나왔죠. 그런데 걸린 시간이 차이가 있대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요 녀석만 봤으면은 당연히 알 수 있는 녀석이었던 겁니다. 너무 쉬운 거죠. 5번 R1, R3를 반지름으로 하는 구의 교점 중 지표면에 가장 가까운 교점이 PX의 현재 위치이다. 이게 왜냐면은 바로 이 점 겹치는 지점은 두 군데가 된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 부분을 문제로 내기 위해서 이 점까지 이 점 두 개를 하나는 우주에 하나는 지표면에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다 풀어봤는데 단어 문제도 아니다 하지 말자. 단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